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 동아시아 안보의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. 제1열도선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이 라인에서 한국이 왜 이상적인 닷으로 불리는지,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아틀란틱 카운슬 보고서, 또 연합뉴스 기사,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관련 분석 자료인데요. 네, 목표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, 그리고 혹시 모를 외교적 우려점까지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겁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제1열도선이 뭔지부터 좀 짚고 와야겠죠? 네, 그게 좋겠네요. 이게 뭐냐면요. 쿠릴열도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, 대만, 필리핀 거쳐서 보르네오 섬까지 쭉 이어지는 섬들을 가상으로 연결한 선이에요. 지도에서 보면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걸 좀 이렇게 막는다고 할까요? 견제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상의 방어선이군요. 근데 왜 여기서 유독 한국이 이상적인 닷, 그러니까 아이디어 앵커라고 불리는 건가요? 아틀란틱 카운슬 보고서에서 나온 표현이죠. 이게 그냥 위치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위치도 물론 중요해요. 이 열도선의 북도 끝, 딱 대륙이랑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니까요.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.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군사력, 이게 상당히 강력하잖아요. 그렇죠. 국방비 지출 규모도 세계 6위권이고. 네. 그리고 이제 K방산, 이 기술력도 무시 못하고요. 또 아주 굳건한 한미동맹,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동맹국이라는 점,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본 거예요. 아, 여러 요소가 복합적이군요. 네.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제1료도선 전체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. 이런 분석인 거죠. 말 그대로 이 방어선을 딱 붙잡아매는 닷 역할의 잠재력이 크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단순히 방어 파트너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 안정의 어떤 중심축,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. 하지만 또 이런 역할이 커지면 분명히 어려운 점도 따라올 것 같아요. 특히 중국과의 관계. 이거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겠는데요? 정확합니다. 그게 제일 큰 과제 중 하나죠.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한데 안보 면에서는 미국이랑 협력을 강화해야 하니까요. 이게 정말 섬세한 외교적 줄타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운전자론 같은 거 있었잖아요. 네, 있었죠.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하겠다. 이런. 네. 근데 이제 자료에 따르면 지금처럼 미중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에서는 그런 접근이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동맹국들한테는 좀 모호하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자료에서는 뭔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군요. 미국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 말이죠. 단순히 경제 논리면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안보에 이만큼 기여한다. 이걸 더 부각시켜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자. 이런 아이디어 같아요. 네, 맞아요. 구체적인 전략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언급되는데요. 첫째는 국방비를 GDP의 한 5% 수준까지 좀 과감하게 늘리자. 5%요? 와, 상당히 큰데요?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직접 전투는 안 하더라도 후방 기지 제공 같은 비전투 분야 협력은 하겠다. 이런 의사를 좀 명확히 하자는 거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서해나 제주 남방 해역 같은 우리 앞바다의 해상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지겠다. 이런 계획을 제시하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좀 수동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이 지역 안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미국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.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. 네, 한국의 이런 전략적 구상이 명확해질수록 동맹 관계는 더 중요해질 텐데,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요. 그 제공해 주신 자료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이 혹시 이런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실용 외교라는 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때로는 가치나 동맹보다는 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이익을 더 중시하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.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. 그냥 제공된 자료에 담긴 분석과 우려사항을 전달해드리는 차원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자료에서 지적하는 우려점들을 좀 살펴보면요. 우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의도를 실제보다 좀 축소해서 보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지적이 나와요.
예를 들어서 북한이 최근에 방벽 같은 걸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 의도라던가 아니면 핵 개발 동기에 대해서 좀 독자적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.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친북적이거나 혹은 좀 반미적인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인사들이 외교 안보 라인의 주요 직책에 기용될 가능성, 이것도 우려사항으로 꼽히고요. 만약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동맹국들, 특히 미국의 신뢰를 얻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. 특히 과거에 일본은 적성국 이런 발언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는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. 이런 분석도 있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외신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. 북핵 위협이 지금처럼 고조된 상황에서 어쩌면 좀 시기상조일 수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너무 서두른다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외교 사안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듯한 모습들. 이런 것들이 결국 국제사회나 동맹국들로부터 외교적인 신뢰를 얻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그 다료에 담겨 있었습니다. 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한국이 가진 그 지정학적 위치와 국력이란 전략적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또 동아시아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가. 이게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. 네,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한국은 제1열도선의 핵심 닻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. 강력한 군사력, 기술력, 그리고 동맹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있죠. 그렇죠. 하지만 그 정부의 외교 노선, 특히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, 또 동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분석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고 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가 될 겁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든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한 국가 내부의 정치적 리더십 변화가 과연 국경 너머의 동맹 관계나 지역 전체의 안보 구도에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?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